책을 통해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옥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김지수 기자님의 인터뷰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무 흥분하면서 맞아요. 이 책을 막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오디오 클립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되고 나서 또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김나옥, 김아진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좋은 내용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댓글 하나하나가 저는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편이 또 나가고 나면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6분의 인터뷰 내용이 들어있는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평균 나이 72세 우리가 좋아하는 어른들의 말 이 책으로 함께 했는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흥분을 했죠. 저는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뒷부분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책을 접하면 아마 저처럼 흥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어쩌면 어른들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 라는 이야기라면 이번 주에는 삶의 여러 가지 한 올 한 올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문가들이지만 좀 획을 긋는 부분이라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삶의 이유와 생각을 듣기가 너무 좋다. 네. 라는 마음이 제일 많이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이 16분 중에서 저에게 조금 더 마음에 남았던, 특히 우리 대표님께 마음에 남았던 글귀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소개 못 해드린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뭐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좀 뒷부분에 또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에게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떤 분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뽑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은. 네. 여기 사실 지난주 마무리하고 그 이어서 이제 이순재 선생님 나오시고요. 네. 또 사실은 저는 이제 일본 분들과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제일 정치학 우리 강상중 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정말 한인 같아요. 그 제일 교포로서 갖게 된 느낌. 네. 그다음에 재외 국민으로서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신 이야기들. 네. 거기에서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들 맞아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것은 어려움이 남긴 굉장히 고귀한 나이테 같은 느낌들도 들고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경화 선생님 정말 아티스트로 평생 그 현을 놓지 않고 자기 불만이 오히려 자기다움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네. 등등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가장 이 책에서 제일 많이 가슴에 와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네. 보면 네. 알긴 알았지만 깊이 있게 잘 몰랐던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혹은 잘 몰랐던 분들의 인터뷰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을 이 책에서 처음 만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좀 편협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오히려 이 인터뷰집을 보면서 보통 인터뷰집이라고 하면 단일 인물을 인터뷰를 한다거나 네. 많아봤자 한 2명, 맞아요. 3명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한 분 한 분이 만들어내 주시는 그 본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깊은 통찰이 느껴져요. 그리고 분야가 너무 달라요. 맞아요. 네. 그 분야가 다름에 대한 감동도 느껴지거든요. 예술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또 기업인도 있고 그리고 여러 평론가들,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 중에 우리가 좀 알면서도 깊이 있게 알았으면 하는 분은 네. 유흥준 교수님. 네. 미술사학자. 여러분들이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분 TV에서 사실은 먼저 봤거든요. 네. 본인이 그래요. 자기가 예능에 재능이 나왔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문학과 네. 미술사에 대한 접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분을 책으로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의 책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이 가게 된 계기였어요. 네. 저도 좀 비슷한데 이제 이 뒷부분에는 예술을 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세요. 그 중에서 저는 노은 선생님이 정말 인상 깊었었거든요. 파독 간호사로 가셔서 맞아요. 정말 어떤 획을 긋는 화가가 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노은 선생님의 어떤 살아온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느껴서 저는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술적인 부분에 감성을 갖고 예술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각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만 보통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술인들은 삶이 다른 이유가 이 예술성에 노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노은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 유흥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술사 그것도 한국 미술사와 사랑에 빠진 네. 정말 자신도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종교가 한국 미술사예요.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세요. 이분은. 그런데 이 한국 미술사를 통해서 한국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고 또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1박 2일에서 이분이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네. 네. 그때 그 감동은 같이 있었던 그 분명히 예능이었거든요. 예능이었고 아시죠? 1박 2일 얼마나 재밌는지. 네. 근데 저희 엄마가 혼자 되신 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옛날 1박 2일 보시면서 웃고 계세요. 그 정도로 네, 네. 이 삶의 활력소를 주는 어른들에게도 재미난 프로그램 맞아요. 1박 2일인데 그 1박 2일에서 눈물 짓게 하는 그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간절하게 그 안타까워하는 그 표현들, 그 애정하는 그 말씀들을 제가 들었을 때 되게 많이 깊이 있게 왔는데 여기에 그것이 오롯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책 뒷부분에 시인이 한 분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 이성복 선생님. 맞아요. 네, 이성복 네. 선생님. 이 이성복 선생님의 그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막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그 이성복 선생님이 사랑한 시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자기 인생에 큰 획을 그어줬던 정말 누가 스승이었나 누구를 사랑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면요. 이 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다. 절대 헤아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들 만큼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존경했던 그 스승과 같은 김수영 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삶을 그 베토벤과 슈베르트와 관련된 그 애정을 표현하면서 자기에게 도전을 주었던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삶은 너무 아무것도 너무 심심했나? 나는 이런 영향력을 강하게 진하게 받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삶을 산 게 없는데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성, 회의 이런 것들이 예술인들에게서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와요. 분출되어져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감동. 저는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간을 다시 딱 이렇게 멈춰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한 부분 한 부분이 너무나 이제 가슴에 닿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매번 그 김나옥 대표님과 방송을 하고 돌아갈 때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 제가 봤던 부분과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다시 봤을 때 그게 또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이성복 선생님 부분도 저는 이렇게 훅 지나갔던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에서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 분들의 글과 그냥 그 분들이 표현하는 말투에서 오는 진한 향기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삶의 기초를 채워간다. 그러면 우리는 기초가 뭘까? 기초라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기초일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기초는 우리가 모르고 몰라서 제대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것을 해서 안정을 할 것인가에 모두 다 일축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이 뭐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고 스펙 좋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짜리가 될 건가? 여러분. 내가 얼마짜리로 살 건가? 나는 얼마를 벌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가가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의 한 면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생활력, 그 재정을 갖는 게 한 면이지 전체적인 인생에서 진한 감동과 씹어도 나오는 단물 같은 거 다른 게 다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 면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많은 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건강함. 그런 건강함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파운데이션에서는 좀 다양함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양함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너무 감동하면서 봤습니다. 아니 저는 매번 놀라요.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책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여러 가지 단어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실까 싶어서 저도 사실 많이 배우는 시간이고요. 저는 이 책 보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김지수 작가님이 하시는 그 질문들도 너무나 좋고 그 질문들 아래에 본인 생각을 이렇게 초록색 글귀로 이렇게 조금씩 남겨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큰 울림들이 있는 게 많아서 그 인터뷰를 할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을 이렇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두 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제가 아까 노은 선생님 그 부분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결국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노은 선생님께 그 김지수 기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행복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노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배탈 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못 들어가면 불행해요. 그리고 막상 나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유쾌하게 들리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다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사실은 행복한
행복감이라는 거죠. 행복감. 행복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감정. 지금의 느낌. 지금 이 순간의 느낌. 네. 그것을 행복감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부분 행복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행복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노은 선생님도 네.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가는 게 맞아요. 행복한 거고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으면 뭐 먹는 걸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근데 지나고 나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않고 지금 배부르면 그건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맞아. 그건 나에게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행복이다라고 추구하는 거는 그때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혹은 다른 책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평균 나이가 72세인 어른들의 말이지만 대표님께서도 지난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90세의 현역 어른들의 말이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평균 나이가 72세이지 사실은 그걸 훌쩍 넘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고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가 어디를 가서 16분의 이런 거장들을 만나서 그럼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책 한 권에서 16분의 그런 인생이 담겨 있는 게 뭔가 압축돼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 책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누가 특별한 스승이었다. 나는 이런 데서 배움을 입었다. 네. 특히 우리 김영석 교수님 있잖아요. 저는 김영석 교수님 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네. 오래 사신 분들은 만난 분도 많아. 맞아요. 그럼요. 네. 일단 김일성도 만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만났고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계셨어라고 하는 분들이 이분을 만나셨더라고. 맞아요. 제가 보면서 정말 그랬어요. 야 진짜 대단하신 거는 그 역사 속에 산 증인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증인들을 만나는 인연을 가지시면서 이분은 현명해지실 수밖에 없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철학 교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본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철학 교수도 아니고 수필가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 그냥 나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신 것처럼.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날 수가 없기에 네. 책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네. 저는 한때는 저의 스승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책이었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난다는 건 삶에 너무 지대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6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스승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전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인생의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좋은 스승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책입니다. 맞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의 어떤 뭐 아직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또 김영석 철학자님에 비하면은 뭐 이제 아기죠, 아기. 네.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어른들께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책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깨닫고 또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강상중 선생님도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독서가 나다움을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책과의 그런 만남이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라 그 울림이 더 컸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저도 인상 깊었거든요. 저희가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이 책을 지금 이제 2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 이렇게 오디오 클립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책을 접하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감동을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요. 다음 책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뭘 하나 이렇게 딱 뽑아내면 너무 거기서 얘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오늘은 뽑아서 얘기하기가 감당이 안 되는 뒤에 너무 뭐가 많아. 네. 너무 뭐가 많은데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가 방향 제시를 받고 그리고 그 방향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보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목이 어떤 면에서 길러질까? 사실은 처음은 보고 듣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보고 들으면서 저 사람의 안목이 어떻게 길러졌나를 보고 들을 필요가 있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나를 다시 정말 새로운 길로 정립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분들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삼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책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깝지 않은 잔뜩 진한 향기와 감동이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맨 뒤에 있는 장강명 소설가의 추천사를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김지수라는 그 이름은 내게 믿고 읽는 인터뷰 기사와 같은 뜻이다. 그는 인터뷰이의 매력을 언제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포착한다. 그가 이번에는 한 분야의 거장들을 만났고 삶의 지혜와 깨달음을 물었다. 책을 읽다 저절로 정자세를 취하게 됐다. 수십 년 무게의 내공을 바로 앞에서 접하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였다. 상대를 마냥 미화하거나 그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 치지 않고 따져볼 것을 따지고 캐물을 것을 캐묻는 데서 인터뷰어의 내공도 느낀다. 내공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충만한 대화를 나누는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네.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오늘 자기 인생의 철학자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드릴지 예고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주 무거운 책이에요. 얘도 무거웠는데 걔는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양하게 기초를 채우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스팅 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나중에 이런 책이 있구나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관찰의 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읽다가 중간중간 다시 돌아가느라 너무 속도가 더디게 갔습니다. 관찰의 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